어제 탐사 플러스는 우리나라 대기질을 연구하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연구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왔죠. 보도 이후에 반향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죠. 연구진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를 꼽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그린피스와 함께 전 세계 국가들의 석탄 화력 발전소 밀집도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 전 세계에서도 대만에 이어서 2번째였습니다. 더 이상 포천이 청정지역이 아닌 석탄 발전소로 문만 열면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이런 포천이 우리 후세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저 또한 참 창피합니다. 자, 16만 포천 시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돈입니다. 자, 이 돈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장원 포천시장과 석탄 발전소를 추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 석탄 발전소가 좋다 신북 면민과 포천 시민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 포천 시민들에게 이러한 친환경 마스크를 전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죄는 언젠간 드러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민방송 김태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석탄발전소 반대 전단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살아가게 될 포천에 석탄발전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평소 클라리넷을 즐겨하던 이 학생이 오늘의 행사를 통해 본인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연주를 한번 해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포천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륙 분지 지역입니다. 석탄 발전소가 들어오는 지형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쪽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사업지역인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기 그 연기 갇힌 지점이 저기 금주리 지역입니다. 금주리는 저렇게 산울로 애돌려 쌓여있기 때문에 연기가 갇힌다는 지점까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연기 충돌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지점이 왕방산 정상 부근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포천이 이렇게 산세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요. 날씨 변동에 따라 포천에서 이렇게 뱅뱅 돌고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기를 다 마셔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점은 절대 무리한 비약이 아닙니다. 그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점 그 심각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있잖아요. 보통 석탄은 철도를 이용해서 운송을 하잖아요. 근데 포천에는 철도나 전철 같은 것들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들여옵니까? 어쩔 수 없이 도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석탄이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유연탄이고요.
인천항과 경인고속도로, 고양시 의정부, 그리고 송우리 포천 신부까지 43번 도로를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구리민자고속도로가 생기면은 2차 변경 안에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쪽으로 다닐지는 비용 때문에 한번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226대가 줄지어서 온다. 그러면 포천 사람들이 하루 종일 트럭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26대가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안 오실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 덤프 트럭이 한 대가 한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길이가. 그래서 차간 안전거리를 100m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연장 길이가 25km 정도 됩니다. 포천에서 의정부까지 그 정도 거리가 되죠? 네, 25km 정도. 트럭들이 이렇게 포천을 향해 올 때 스톱! 정지를 시켜놓고 네. 사진을 탁 찍으면 포천 신북에서부터 의정부까지는 트럭이 찍힌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면서 뿜어내는 대기오염 물질도 문제지만 그래서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이동 중에 발생될 수 있는 비상먼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근데 뭐 좀 다른 견해도 있어요. 제가 이제 홍보 영상을 보니까 석탄이 수분을 한 20% 정도 함유를 하고 있어서 먼지가 달리지도 않고 또 운송 과정에서 뚜껑을 잘 덮어서 오기 때문에 비상먼지 문제 없다. 뭐 이런 영상도 있거든요. 석탄은 자연방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물을 많이 뿌립니다. 물을 많이 뿌려요. 자연방화 현상에 대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두고 시험 운전 중이던 강원도 삼척의 화력발전소에 어젯밤 불이 났습니다. 1시간 반 만에 불이 꺼져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민주 기자. 어젯밤 9시쯤 강원도 삼척시 원더급 남부발전 석탄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석탄 저장고에서 유연탄을 깔고 컨베이어 벨트를 시험 가동하던 중 자연 방화로 보이는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그 석탄을 트럭으로 운반하게 되는데 아무리 잘한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비상먼지 문제 있습니다. 또한 2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석탄이 100kg가 넘는 운송 중에 수분과 함께 용해되어 그 석탄물이 트럭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더 심각합니다. 흘러나온 석탄물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수분은 햇볕에 말라버리겠죠. 그 도로 위에 차들이 다니겠죠. 그럼 석탄가루가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운송 경로 전체의 비상먼지 문제가 대두되겠죠. 그리고 25톤 트럭 수백 대가 다니고 30년, 40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 비상먼지 양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톤 트럭에 25톤 석탄을 실어 나르게 되잖아요. 그게 또 25톤이면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그러면 타이어 마모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백 대의 차량에서 만들어지는 타이어 가루가 그 양이 엄청나고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자동차 타이어 먼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먼지보다 무려 20배나 많았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호등 앞에 선 자동차들, 신호가 바뀌자 일제히 출발합니다. 타이어가 도로를 밀며 달리는데 이때 타이어 일부가 떨어지며 마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모가 된 부분만큼 타이어 물질이 도로나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어 뒤에 먼지를 빨아들이는 장치를 달고 달려갔습니다. 급정거를 하니 미세먼지 발생 수치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마모가 되며 미세먼지가 늘어난 것입니다.
인체에 가장 큰 위해성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PM2.5, 즉 초미세먼지의 발생이 현재 타이어와 그 브레이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석탄을 떼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네. 그걸 석탄 회철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이 타고 남은 재도 문제입니다. 이 재를 제천과 영월에 있는 시멘트 공장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이 시멘트 공장에 사정도 있을 수 있고 경기 변동도 있을 것인데 100% 재를 소진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데 저는 이런 장담이 어떻게 가능한지 사실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타고 남은 재, 거기에는 뭐 중금속 같은 잔존 유해 물질이 있어서 재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 이 재처리를 하게 되면 다 비용이고 돈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사 쪽에서는 다 재처리한다고 하거든요. 이 재처리 과정이 말씀하셨듯이 다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재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방출해버리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명 차가리를 해서 눈속임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콘크리트 원료로 재활용되는 석탄재 폐기물, 품질과 안전성을 위해서 반드시 정제를 해서 쓰게 돼 있는데요. 엄청난 양의 석탄재가 정제가 안 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화력발전소 25톤짜리 트럭 한 대가 나옵니다. 전기를 만들기 위해 석탄을 태우고 남은 재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트럭을 따라가 봤습니다. 충남 당진의 한 정제업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0분 뒤 다른 트럭 한 대가 이 폐기물을 싣고 나오더니 곧바로 수도권의 한 레미콘 공장으로 향합니다. 왜 뭘 싣고 오는 거예요? 석탄재는 정제시설에서 불순물을 걸러낸 뒤 콘크리트를 만드는 레미콘 공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다른 차량에 옮겨 싣는 일명 차가리만 해서 납품한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시간이 걸릴 때도 없고 정기세만 하고 그러니까 안 걸려서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죠. 해당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석탄재를 정제하지 않고 팔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운전기사의 실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수원에 파일이 안 맞아서 시작하다고 판단해가지고.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매년 나오는 석탄 폐기물은 820만 톤. 이 가운데 70%가 공사 현장에서 재활용됩니다. 하지만 정제하지 않은 석탄재로 콘크리트를 만들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제를 안 하면 홈질이 더 균일성이 떨어질 사이입니다. 콘크리트의 여러 가지 강도라든가 아니면 내구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당진시는 해당 업체의 CCTV와 운행 기록 등을 확보해 얼마나 많은 불량 석탄재가 유통됐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보통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약속을 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서 문제가 없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영상들을 보셨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팔아가지고 이익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GS의 입장인데 GS가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 예측하실 수 있죠? 얼마나 벌게 되는 겁니까? 한 해 정말 수백억 가까이 이익이 생길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니 GS는 수백억을 벌어가는데 포천 시민에게는 피해만 예상되는 이 석탄 발전소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왜 몰랐던 겁니까? 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지금까지 그 이유를 몰랐을까요? 저희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정말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런 뭐 혐오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피해 예상 지역 주민분들 모셔놓고 얘기 좀 뭐 나눠보자. 뭐 이런 자리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공청회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올 때서부터 주민의견 수렴이 있었어야 합니다. 주민의견 수렴 그거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추진한 주민의견 수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포천시가 집단에너지시설이라는 명칭으로 문화일보와 일간경기에 공고한 내용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공고 내용에는 보일러의 용량 등 주민 설명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공고 내용을 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석탄이라는 단어는 없네요. 석탄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 있었다면 좀 달라졌을까요? 연료를 석탄으로 하는 집단 에너지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고가 되었다면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석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람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그 주무부서가 제가 행정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한 탄당 관광지원과입니다. 아니 관광하고 석탄 발전소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또 주목과도 아니고 지원과에서 하는 거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광하고 석탄 발전소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아무튼 장자산업 행복학습관 2층 회의실에서 형식적인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한 1000명 정도는 오셨겠죠? 아닙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68명이 참석했습니다. 채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68명이요? 아니 15만 포천 시민에게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그런 석탄 발전소를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그냥 68명이 참여한 그런 주민 설명회가 있었다고요? 68명 중에 박명록에 기명하신 분이 49명입니다. 명단을 보니까 여기에는 뭐 찬반 가결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분들 중엔 산업단지 내 이해관계자분들도 다소 참여하셨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럼 설명에서 반대하거나 하는 뭐 그런 다른 의견들은 없었습니까? 주민 설명의 결론이 뭐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주민 의견 없음. 공청회 개최 여부 없음. 뭐 68명 뭐 100% 찬성이라는 얘기 같은데 석탄 발전소 같은 것은 안 된다. 뭐 이런 다른 의견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사업자는 이날 결정된 결과물을 아까 보셨던 주민 의견 없음. 그리고 공청회 개최 여부 없음. 이런 내용으로 경기도와 환경부 그리고 포천시청에 보냅니다.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뭐 10명이든 60명이든 뭐 이견 없으면 그냥 진행돼도 되는 거예요? 많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피해 지역과 간접 피해 지역에 포함되는 시민 다수가 골고루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식행위로 진행됐던 상황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상식으로도 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를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포천 시민분들이 관심이 없었던 것이 이제 문제의 출발점인 것 같고요. 자기 반성을 좀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 이렇게 자리를 통해서 우리 포천 시민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다행이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환경 재앙으로 다가오는 석탄 발전소를 68명의 의견으로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석탄의 유해성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지금보다는 나아진다는 그 근거, 석탄 발전소가 포천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 정치하시는 분들 석탄 발전소 입장 어떻습니까? 작년 2015년 작년 국회 국정감사 내용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이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좀 반대되는 거죠. 물, 가정상에 대해서 저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석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미 허가난 상황이라 저희들도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하루에 석탄 사용량이 거기서 예측한 게 4,000톤이에요. 그러면은 160대가 트럭이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요. 인천, 고양, 의정부, 포천시를 통과해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 이게 다른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다른 데 주민들이라는 뭐 그 사람들도 난리 난리예요. 지금 포천만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도 지금 하여튼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좀 고민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함정희 사장님 오늘 오셨나요? 안 오시나? 저희 지역 국회의원 아니고요. 다른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네. 아까 영상이 좀 질이 좀 안 좋아서 저희가 텍스트로 좀 구성해봤습니다. 아까 나오셨던 분은 저희 지역 국회의원 아니고요. 네,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고요. 다른 지역 국회의원은 포천 지역을 걱정합니다. 김용호 나오라 그래. 저희 지역 국회의원은요, 2016년 올 총선 출마 기자회견 영상 한번 보시죠. 시설 사실상의 석탄 발전소 아니냐. 지금 제가 지역의 언론 기사가 된 거 보니까 이제 아예 뭐 석탄 발전소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또 이 시설을 유치하는데 무슨 어떠한 역할이나 그것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전문적인 지식은 저는 없습니다. 이게 메가와트,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발전량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석탄량이 투입돼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같은 시설이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은 신평 장자산단에 있는 여러 개별 기업체한테 열 공급을 하는데 열 공급을 하기 위한 민간 업체가 이것을 통상부에 인허가를 신청을 했고 아마 관련되는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통과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한테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 대기오염입니다. 이것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유일한 저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어떠한 정치적인 결단, 판단, 행동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시설의 용량이라는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사실은 전문적인 영역이다. 또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분들마다 얘기하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쉽게 이 자리에서 판단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 솔직한. 그것은 결국은 네, 어떠십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옆에는 똑똑한 보좌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시면 시켜서 알아보라.
지시하셔서 보고 받으시면 될 일입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상식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의혹이 있어서 100일 동안 행정특위가 구성되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위원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은 채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의혹이 있어서 전문위원들 의견이 있었을 텐데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의회 입장 분명하네.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의혹들은 들리고 있거든요. 무려 100일 동안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석탄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에서 허가가 났다는 근거로 석탄발전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산자부와 환경부에서 허가가 났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네. 포천시는 아무런 개입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죠. 관련이 있죠. 2011년 2월 당시 건설사인 STX가 포천시에 사업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9월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보시는 화면이 양해각서입니다. 포천시장이 석탄을 선택한 겁니다. 포천시장이 선택한 원재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서장원 포천시장이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면서 석탄발전소가 추진되게 됩니다. 그러네요. 저기 보니까 포천시 서장원 시장 서명이 있네요. 그러면 애초에 포천시장이 STX의 석탄 사업 제안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게 포천 시민에게는 피해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제안서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석탄발전소 시작 안 됐던 거죠? 그랬겠죠. 석탄발전소가 생기면 지금보다 나아진다라는 입장들이 계속 있어요, 관계자들. 근데 이런 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뭐가 좋아지는 건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포천시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자가, 즉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는 사업자가 석탄발전소를 하면 우리 지역이 이만큼 좋아진다는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010년 4월 신평 삼리 한센인 거주지역에 무허가 불법 공장 양성화를 위해 장자 일반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되었으며 산업단지 연료는 개발업체 LNG 사용으로 계획되었으나 경제성 문제로 무산. 2011년 장자 일반 산업단지 열 공급과 지역 환경 개선을 동시에 해결하는 유연탄 집단 에너지 공급 사업 추진. 그리고 2015년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포천 시민을 위해, 포천의 환경을 위해 장자 산업단지의 성공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연, 시민, 그리고 포천의 미래를 위한 선택. 포천 집단 에너지 시설. 신평리에 사는 주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악취에 연기, 매연, 저녁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이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마누라 맨날 이사 가자고 그러는데,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이걸 골치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매연 같은 것 좀. 장자 일반 산업단지와 신평리 염색 집단화 단지에 연간 176만 톤 규모의 증기를 공급하는 포천 집단 에너지 시설은 환경 개선과 경제 활력을 동시에 손실하는 친환경 고효율의 에너지 공급 시설입니다. 집단 에너지 시설은 산업단지 전 업체의 최대 열 사용량을 기준으로 열 생산 설비와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고 열을 산업단지 각 입주 기업에 보내는 시설입니다.
개별 업체에서 고형 폐기물 연료 등을 사용해 열을 생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역 내 수십 개의 보일러 불등은 없어지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집단 에너지 시설에 불등만 남게 됩니다. 콘천 집단 에너지 시설은 유연탄 연소 과정에서 1차 논의 탈환을 거치게 되고 이후 탄질 설비와 2차 탈원 설비를 지난 후 여가 직진 설비를 통해 미세먼지까지 제거함으로써 대기오염 물질을 완벽히 처리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부가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원격 자동 측정 설비 TMS를 설치하여 환경부가 허용하는 기준 이하로 대기오염 물질을 실시간으로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집단 에너지 시설은 열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부수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콘천 집단 에너지 시설에서 사용하는 유연탄은 약 20%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고 이중 밀폐덮개를 사용한 수송 차량을 이용해 운반하며 시설 내 밀폐된 사이로에 보관함으로써 유연탄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포천 구리간 고속도로와 일부 포천시 외곽도로로 분산 운송하며 주말 운행을 하지 않아 교통체증 우려가 없습니다. 연소 후 발생되는 약 5% 정도의 연소재는 밀폐 사이로에 저장된 후 밀폐 차량을 이용해 포천시 외곽 고속도로를 통해 단양과 영월 등 시멘트 회사로 수송하여 전량 시멘트 원료로 재이용할 계획입니다. 집단 에너지 시설에서 사용되는 유연탄 연료는 저렴하면서도 LNG보다 화재 폭발 사고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속적인 오염 방지 신기술 개발로 우리나라에는 6개, 이웃 일본은 현재 43개의 유연탄 발전소가 건설 또는 계획 중이고 중국 역시 2013년부터 오염 방지 시설이 없는 노후 시설을 폐지하면서 환경 설비를 갖춘 유연탄 발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 및 신규 건설하고 있습니다. 석탄할 때에서 하는 에너지는 상당히 원가 절감이 되고 좋다는 판단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새로 포천 지역에 이제 그러한 공단이 새롭게 생긴다고 해서 공사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신청용 백단지가 운영되면서 영세한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면 무엇보다 제대로 된 지원 시설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포천 지역도 더 우수한 설비로 집단 에너지를 공급받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포천 집단 에너지 시설은 최신 환경오염 방지 시설 도입으로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친환경적인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장자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포천이 좀 좋아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기 있는 공존의 허여분들과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영상 그 쭉 설명드렸던 부분을 보셨잖아요. 그 지금 영상도 보셨는데 어디가 어떻게 거짓말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그 영상 중에 굉장히 오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호도되고 속여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아까 화면에서 보시면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자산업단지의 석탄발전소가 비록 석탄이긴 하지만 건설사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겠냐면 비록 석탄이지만 LNG 배출 기준보다 2배 이상 강화된 기준으로 배출을 하겠다. 그러니 비록 석탄이지만 그렇게 해롭지 않고 그리고 그 대기환경보존법에 강화된 기준으로 배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저희 계류리에 들어서는 LNG 화력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배출 기준 농도보다 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입장에서는 배출 기준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배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도 영상을 보다 보니까 TMS 나오거든요. 네. 다 걸러낸다. 네. 문제가 없다. 네. 뭐 이런 영상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표인데요. 자, 보시면 장자 석탄 화력발전소가 저희 석탄 화력발전소고요. 대우 LNG 발전소의 설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LNG 발전소보다 분명히 2배 이상 강화해서 비록 석탄이지만 배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계류리에 들어서는 발전소보다 오히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물론 미세먼지 부분은 조금 강화시킨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강화시킨 기준은 절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 굴뚝에 들어서는 TMS라는 일종의 센서 장치인데요. 배출 오염 농도를 가져가는 측정하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근데 TMS 장치의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완벽한 장치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내 발전소들이 지난 1년간 기준치를 초과한 대기 오염물질을 무더기로 배출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유미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 화력 발전소들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 현황입니다. 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서남부 지역 6개의 발전소를 가동하는 서부발전의 경우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 물질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을 기준치보다 무려 260톤이나 더 방출했습니다. 한 해 전보다 무려 4배나 늘어난 양입니다. 남부발전 역시 질소산화물 초과 배출량이 2012년보다 5배 가까이 늘었고 동서발전은 1.5배가 증가했습니다. 질소산화물의 주요 발생물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천식이나 횡동 같은 그런 호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준치를 넘는 대기 오염물질을 쏟아내도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2013년도에 발전 5사들이 제재로서 이제 부과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과금의 총 합계액이 2,600만 원밖에 안 돼요. 특히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질소산화물은 아예 벌금 규정 자체가 없어 아무리 많이 뽑아내도 벌금 한 푼 내지 않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다 이들 발전소에 무책임한 오염 배출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네, 그리고 보셨듯이 어차피 기계장치도 사람이 조작할 수 있고 또 마지막까지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영상에서 비상먼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먼지가 아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226대의 트럭이 다닌다면 총 연장 길이가 25km 정도인데 교통 체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용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사업자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 100% 소진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매립의 가능성도 우려스럽습니다. 또 경제성 부분은 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경제성을 말하는 것이고 포천 시민에게 어떠한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보셨듯이 석탄은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친환경? 석탄을 보고 누가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여러분 상식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한국의 석탄 발전소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오류이며
석탄 발전소의 밀집도는 OECD 국가 중 1위이며 전 세계 국가 중 2위인 것은 아까 보도에서 보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행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의 조금 실수나 오류가 있는데 조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설명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홍보 영상에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아주 조금 석탄 발전소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아까 손석희 아나운서가 OECD 얘기했거든요. 저희 석탄 발전소 밀집도가 OECD 국가 중에 1등이고요. 전 세계로 따지면 2위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틀려고 했는데 살짝 좀 오류가 있네요. 다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어제 탐사 플러스는 우리나라 대기지를 연구하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연구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왔죠. 보도 이후에 반향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죠. 연구진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를 꼽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그린피스와 함께 전 세계 국가들의 석탄 화력 발전소 밀집도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 전 세계에서도 대만에 이어서 2번째였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네. 석탄 발전소가 위험하다고 연일 방송에서 나오는데 도대체 포천시 행정의 원칙이 무엇인지, 환경이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시민의 입장으로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석탄이 좋다고 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석탄 발전소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거라면 전국에 모두 석탄 발전소를 다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옆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이 시점에 포천은 석탄 발전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해물질표는요, 저희 장자산업단지에 있는 석탄발전소에서 걸르고 걸러내서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방출되는 그 표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새카맣게 적혀 있어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는 아마 요즘 연일 방송에서 들으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벤젠, 비소, 카드뮴, 염산, 포르말데히드 이런 것들은 1급 발암물질이 맞습니다. 표를 보니까 암을 유발한다는 발암물질들인데요. 참 많이 좀 있네요. 자, 다음 자료 볼까요?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아니, 이 장면 아니고요. 예, 여기 두시죠. 자, 본 자료는 GS그룹의 미래전략의 방향성을 개진한 신문입니다. 아시다시피 GS는 포천의 석탄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석탄발전소를 친환경 집단 에너지 시설이라고 위장하고 있으며, 또한 GS는 이것을 미래의 먹거리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포천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먹거리쯤으로 우리가 전락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희생되어야 합니까?
포천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태를 용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포천 시민 모두의 함성이 크게 공명하여 공생하는 공존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보신 자료와 영상은 공존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들입니다. 공존 같은 일반 시민이 공공행정 부분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여러분의 권리이고 또 저의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